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덜란드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우선 F-16 전투기 18대를 공급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마르크 리터 네덜란드 총리는 이날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오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네덜란드 정부가 우선 F-16 전투기 18대의 우크라이나 공급을 준비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리터 총리는 다만 전투기 공급은 네덜란드 외무부의 수출 허가와 우크라이나의 인력과 기반시설 요건이 갖추어져야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력 개발은 훈련받은 우크라이나 F-16 조종사가 확보되어야만 한다는 그런 의미죠. 네덜란드 F-16 전투기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미국이 지난 8월 자국산 F-16 전투기의 우크라이나 이전을 공식 승인한 이후에 나토 회원국 국가로서는 첫 번째 국가가 됩니다. 네덜란드는 지난달 우크라이나 조종사 훈련용으로 루마니아에 개소한 훈련센터에 F-16 전투기 5대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네덜란드 외에 전투기 공급을 하겠다고 약속한 국가가 또 있죠. 덴마크와 노르웨이, 벨기에 등도 우크라이나에 F-16 전투기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다음은 현지 시간 22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전투기 수호이 34 전투기 3대 한꺼번에 격추시켰다는 소식인데요. 뭘로 격추시켰냐 하면 패트리어트로 격추시켰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우크라이나 남부 쪽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수호이 34라는 전폭기는 유명한 러시아 초음속 전폭기인데요. 지난 1990년 30여 년 전이죠. 초도 비행을 하고 2014년부터 러시아 공중우주군에 실전 배치된 초음속 전폭기로 러시아 주력기입니다. 지난해 침공 전쟁을 개시한 이래 러시아가 드니프르강 인근의 우크라이나 도시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의 공격에 주로 투입해왔던 전폭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러시아 정부 관리들은 즉각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는데요. 러시아 전쟁 블로거들이 해당 전투기들이 미국이 설계한 패트리엇 미사일에 의해서 요격당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공군의 제공권을 뺏기고 또 취약한 우크라이나 공군으로서는 개전 이래 러시아 공군에 대타격을 가한 전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미국과 독일, 네덜란드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5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러시아 용병 기업인 와그너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비행기 사고가 아닌 암살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현지 시간 22일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는데요. 프리고진이 추락 사고로 사망하긴 했는데 이것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명에 따라 그의 오른팔격인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 나이가 72세인데요. 이 사람이 주도한 암살이라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서방 정보국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서 프리고진이 탑승한 사고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체 날개 아래 작은 폭탄이 설치되어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파트루셰프 서기는 푸틴 대통령에게 큰 일이 생기면 이 역할을 대신할 후보로도 꼽혀왔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러시아 크레므린궁은 펄프 픽션이라면서 즉 싸구려 소설이라고 하면서 일축해버렸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레므린궁 대변인은 프리고진의 사망 배후에 파트루셰프가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 보기는 봤다. 그렇지만 논평할 가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프리고진이라는 인물은 여러분들께서도 들어서 익숙한 인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푸틴 대통령과는 상당한 관계죠. 동향,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이고요. 러시아 정부 부처와 행사에 음식을 공급하는 급식업체를 운영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푸틴의 요리사로 불렸죠. 그는 이걸 발판으로 돈을 벌어서 2014년 와그너 그룹이라는 용병 그룹을 창설해서 중동, 아프리카까지 무대를 넓혀가면서 이 분쟁지마다 용병을 내세워서 축제와 더불어 악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푸틴의 살인병기, 푸틴의 투견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도 큰 공적을 세우죠. 프리고진은 특히 바흐무트 전투에서 바흐무트를 탈환하는 데 큰 공을 세웁니다. 근데 지난 6월 러시아군 지휘부에 불만을 품고 무장 반란을 일으켰다가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너고 말았습니다. 지난 8월 23일 모스크바를 출발해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출발하던 와그너 그룹 전용기가 추락하면서 이 안에 탑승해 있던 프리고진은 사망했습니다. 자신의 최측근이자 와그너 그룹의 공동 설립자인 드미트리 우트킨이라고 하는 사람을 포함해서 와그너 그룹 간부와 승무원 등 탑승자 10명 전원이 이 사고로 숨졌습니다. 이에 대해 서방에서는 무장 반란을 시도한 프리고진에 대해 푸틴 대통령이 보복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측해온 바 있습니다. 근데 이 추측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슬픈 얘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군대의 연령이 급격히 늙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청년이 전쟁에 나아가 죽고 또 도망가거나 해서 청년층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들이 총 들고 최전선으로 나서는 현실에 처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쟁 초 러시아군의 평균 나이는 20세에서 25세, 우크라이나군의 평균 나이는 30세에서 35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양측 모두 40세 이상으로 평균 연령이 높아졌다는 거죠. 최근 러시아군은 복무 연령을 65세, 고위직인 경우에는 70세까지로 늘렸는데요. 의무 복무를 마친 남성도 45세가 아닌 55세까지 재입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남자의 평균 기대 수명이 약 64세라고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미성년을 제외한 남자를 빼고는 다 끌고 가겠다는 뜻으로 읽혀지고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군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뇌물을 바쳐 병력을 기피하거나 후방에서 복무하는 젊은이가 늘면서 위험한 작전에 빈곤층의 중년 남성들이 작전에 투입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양측의 전투 인력도 점점 노쇠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범 푸틴은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정구 GTV였습니다.